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이제 물리치료사가 다 될 분들에게는 그다지 뭐 크게 와닿지 않을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학에서는 이제 건강의 정의라든지 질병의 정의, 이것이 시대별로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리치료사의 그 면허 시험에서 적어도 두 문제 이상은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상식으로 의술의 신은 그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상징이 이 지팡이에 하나 뱀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WHO의 휘장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지팡이 하나에 뱀이 두 개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동시에. 근데 사실 이제 이거는 아스클레피우스는 아니고요. 이것은 아니고 헤르메스라는 어떤 지혜의 신과 관련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됐고 요 뱀 하나짜리가 이제 진짜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 의술과 관련된 것은. 근데 이제 의술의 신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는데 뭐 이하소라는 사람, 그리고 아이글레라는 사람, 히게아라는 사람, 둘째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만병통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이하소라는 첫째는 이제 의료, 셋째는 이제 광명이라는 아이글레, 그리고 요 넷째 딸이 중요한데 히게아라는 이게 하이진의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위생,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 및 영역, 그리고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는지,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강의 교재는 저는 사실 그 예방의학이라는 개축 문화사에서 나온 그 책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물리치료사를 위한 공중보건학 뭐 이런 정도의 것을 봤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public healt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alth는 이제 건강, 보건이라는 거고요. public이라는 공공의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의료, 뭐 공공의학대학 만든다고 해가지고 난리죠. 거기서 얘기하는 퍼블릭이에요, 이것이.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즘에는 공중보건이라는 용어를 빼고 보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와 유사한 용어들은 전통의학, 그리고 예방의학, 보건학, 지역사회의학, 요즘에는 우리로 치면 지역물리치료학, 그리고 또 물리작업치료학 또는 지역간호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별표하시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 바이블과 같은 것입니다. 1920년도에 윈슬로우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중보건학이란 첫 번째 환경위생, 전염병 관리, 그리고 개인 위생에 대한 개인 교육, 그리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및 간호산업의 조직, 그리고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사회조직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중보건학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공중보건학과 공중보건학 설명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해가지고 1번 환경위생, 2번 전염병 관리, 3번 개인위생에 대한 개인교육, 4번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위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5번 다른 것들을 넣어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학자들이 공중보건학과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존 제이 할론이라는 사람은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가용 지식과 자원으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과 장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1948년도에 미국 의사회에서는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대중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과학인 동시에 예술이다. Science and Technology and Art 뭐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는 조직화된 지역사회 노력이에요. 우리로 치면 보건소, 구청, 시청, 뭐 대학, 뭐 이런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건강을 좋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밀레라는 공중보건학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학문이다. 자, 이쯤 되면 어떤 키가 되는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학의 키워드는 뭐냐면 지역사회예요. 지역사회가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학과 공중보건학의 차이는 뭐냐 별표하시고, 우리 물리치료사는 의학에 가까우면서도 공중보건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을 대상으로 해요. 의사의 역할입니다. 개인을 만나서 먹어야 되는 것들, 금연해야 되는 것들, 절주하는 것들, 조기 진단을 유도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개인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의학입니다. 의학. 그에 반해서 공중보건학은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학과 청주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보건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어떤 병원, 의료시설과 거기에 있는 인력을 관리하는 어떤 보건의료 체계를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 위생, 뭐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공중보건학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영역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별표 3개 하십시오.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도 1차 보건의료의 개념입니다. 1차 보건의료란 무엇이냐? 1978년도에 WHO 국제회의에서 알마타 선언이 있었습니다. 알마타는 지금의 구소련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 자, 이곳에서 WHO 대표들이 모여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Health for All, 뭐, 2000년도까지 모든 사람한테 건강을, 뭐 이런 선언을 78년도에 했어요. 자, 1차 보건의 개념은 뭐냐? 그래서 필수적인 보건 의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이며 과학적인 면에도 합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기량의 바탕을 두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과 비슷하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지역사회 노력으로 하는 것들.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이에요. 이 1차 보건의료의 개념은 반드시 죄송합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 체제의 중추적 기능과 핵심이 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의 전체 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보건의료의 체계적 활동이 국민이 살고 있는 고장의 최말단 지역,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중보건학의 어떤 가치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좋은 물리치료사들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죠. 뭐 또 중부, 청주, 그리고 대도시, 부산 뭐 이런 데 있고요. 농어촌에는 안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최말단 지역입니다. 이런 어떤 의료 혜택으로 소외될 수 있는 지역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공중보건학의 가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의 공중보건학은 그래서 지역사회를 활동을 해서 어떤 주민들을 참여하고 질병 예방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구도였다면 1986년도에서는 WHO의 또 대표들이 모여서 국제건강증진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타와 헌장이에요. 오타와 헌장. 오타와는 캐나다 수도입니다. 캐나다의 수도에 모여서 오타와 헌장을 하는데 여기에 바로 건강증진의 개념을 천명합니다. 무슨 얘기냐? 공중보건학의 어떤 개념도 중요한데 지역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건강증진이다. 사람이 건강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 것, 뭐에 대해서?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학의 변화를 갖고 왔고요. 쉽게 말해서 공중보건학의 혁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개념의 형성 과정이 있어요. 이런 형성 과정. 처음부터 공중보건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인의 어떤 그런 의료가 중요했겠죠. 근데 이게 집단사회를 형성을 합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죠.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질병이 유행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19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 유행, 도시의 유행을 하죠. 무섭죠. 막 전파하니까. 그러면서 이 건강이라는 것이 개인도 중요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집단의 어떤 이런 공공의 의식이 생성하게 된 겁니다. 마스크하게 되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어떤 집단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공중보건학이 생겼고, 거기에서 조금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생긴 것이 예방의학이에요. 예방의학의 개념이고, 보건학의 개념은 이런 어떤 인도주의, 아까 얘기했던 말단, 소외계통, 개인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주의, 공리주의, 사회복지 사상,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컨슈머리즘, 소비자주의. 소비자가 요즘 최고죠. 대학에서도 학생이 최고입니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생기면서 보건학의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보건학의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학은 물론 통계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들에 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공중보건학이. 그래서 그냥 앞에 붙이면 돼요. 통계학 앞에 보건을 하면 보건통계학. 그리고 역학 및 전염병 관리학은 조금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행정학, 행정학에 붙여서 보건행정학, 경제학에 붙여서 보건경제학, 사회학에 붙여서 보건사회학. 뭐 이런 형태로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제가 백석대 학교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을 한번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부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부, 법정학부, 경상학부, 관광학부, 어문학부, 정보통신, 디자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물론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경광학, 기독교 미술학부, 자유선택학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느냐? 기독교 학부는 기독교 미술학부는 이런 데는 보건과 공중보건학과 접목이 돼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종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땅이 크죠? 그 중에서 어떤 네바다주라는 곳과 라스베이거스라는 주가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제일 잘 사는 데죠. 도박, 뭐 이런 것들이 허가되는 굉장히 멋진 도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라스베가스의 건강 수준과 네바다는 굉장히
촌이거든요. 농촌입니다. 이런 곳과 건강이 차이가 날까?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바다주가 건강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왜냐하면 라스베이거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하지만 뭐 술과 약물, 뭐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네바다주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여기는 그 몰몬교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는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나 굉장히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금욕 생활을 하고 술을 안 마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사는 곳이에요. 일찍 자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건강 수준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것들을 밝혔어요. 그래서 종교도 건강에 상당히 미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학부 같은 경우는 생명윤리법, 우리 황우석 사건 잘 기억하시죠?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전혀 배려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생명윤리법에 따르지 않고 어떤 여성의 어떤 난자를 취득하는 뭐 그런 나쁜 짓을 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마사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원래 지금 여러 가지 안마 시설이 많은데 실제로는 법상 그 맹인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공중보건학과 접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치료학과 어떻게 되냐? 공중보건학과 하면 지역사회 PT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부각되는 것은 방문물리치료예요. 방문물리치료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 메디슨, 텔레 PT 뭐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학의 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특강을 하게 되면 역사 문제는 사실 잘 모르면 틀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외울 게 너무나 많고 사실 쓸데없는 문제가 많아요. 저 같으면은 역사에서는 문제를 가능하면 내질 않는데 그래도 매년 한 2년에 한 번씩 역사에서 꼭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양 보건의료의 역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보건의료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양 보건의료의 역사 후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의 역사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의 공중보건이에요. 이 당시 때는 신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죄였어요. 경신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에 드디어 어떤 하수도, 목욕탕, 상수도 이런 것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위생과 관련된 거죠. 위생. 아시겠지만 바이러스는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건시설들, 병원의 건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공중보건입니다. 위생 문제나 보건 사업은 종교 활동이었어요. 이 당시는 교회의 시대라고 하죠.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이 군대를 일으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의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많죠. 그 당시에 이 십자군들이 다 점령한 지역들이에요. 중세 공중보건은 그래서 암흑기입니다. 사실 교회가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질병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했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교회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있었죠. 자, 역사 문제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중상주의와 절대주의 시대의 공중보건, 이때 오늘날의 공중보건 발전을 가능케 한 근대적 여명기입니다. 이 당시에 중요한 것은 보건통계의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매독 등이 있었죠. 자, 이 매독은 이제 성매개 질병입니다. 매독이 잘못 걸리면 이제 머리가 빠져서 그 당시에 중세의 사진을 보면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가발이 유행을 하죠. 이 당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독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마치니 이 사람 이름인데요. 라마치니 이 사람은 산업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산업보건, 산업의학의 아버지라는 칭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관한 논문을 썼죠. 자, 그리고 계몽주의와 혁명시대의 공중보건입니다. 이때 근대 공중보건 운동을 만들어낸 태동기입니다. 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개인적인 민간 활동과 협동 정신이 강조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콩도르세 확률 이론을 통계학에 도입을 해서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하게 국가의 어떤 통계치를 기술을 하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연두에 대한 우두법이 대중화되어 있고요. 자, 산업혁명과 위생개혁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영국 1848년 공중보건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굉장히 오래전에 이 공중보건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러한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보건법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PT 1명, OT 1명 뭐 이렇게 채용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법상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프랑스, 벨기에, 러시아, 독일 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세균학 시대와 공중보건 시대가 있어요. 1875년도에서 1900년도까지. 자, 이 당시에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학자죠. 백조해관 실험을 했어요. 자, 이 당시 인식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어떤 대학자조차도 개똥벌레, 곤충이죠. 이게 어디서 왔냐? 이슬에서 나온다고 믿었어요. 대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뭐 일반 시민들도 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파스테라라는 학자가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좀 논리적으로 한번 밝혀보자 해가지고 백조에 관해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꾸불꾸불한 걸.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썩은 이제 고기하고 물을 담아놓고 이쪽에 이제 세균이 나오는지 이제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균이 이미 공기 중에 오염돼서 나왔는데 이쪽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파스텔은 어떻게 보면 어떤 창조의 어떤 한 번 딱 뻑 터져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어떤 기초를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냥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흐, 이거는 탄저균의 아포를 발견했습니다. 면역학이 발달이 됐고요. 20세기 초 공중보건 사업의 과학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탈미생물학 시대의 공중보건입니다. 1900년도 이후에 이때 이제 아동보건운동, 질병 예방, 그리고 영양 개선, 모성보호사업, 학교보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독일에서 건강보험이 나오게 됐다고 했죠. 1883년도부터 이 비스마르크는 그 당시에 독일의 제상이에요. 철의 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제상인데 이때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건강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공급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가 이 건강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도 없었고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국가는 이런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특히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어떤 인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이죠. 자, 이 당시에 독일의 건강보험이 일본으로 옵니다.
근대 와서, 현대 와서, 그리고 일본에서의 건강보험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 내놓을 만할 그런 아주 좋은 건강보험 제도예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증명이 됐죠. 이렇게 싼 값으로 빠르게 검사를 받을 나라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양 공중보건의 역사였고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삼국시대 이전의 보건의료, 이 당시 이제 우스갯소리로 고조선 단군 신화에 이미 뭔가 약물요법이 존재하였다. 이게 뭐 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곰이 여성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마늘 먹고. 그래서 이제 마늘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이 약물요법이다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학자들은. 문헌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 등을 보면 관련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 여기서 질병은 이제 감염병입니다. 감염병. 이런 질병으로 죽은 사람의 집은 버리고 떠나며 죽은 자를 바로 그날로 야장하라. 야장이라는 건 들에 버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차단하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게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어떤 예방책은 있었던 거죠. 이런 감염병으로 죽은 사람 집은 버리고, 거기 가면 또 걸리니까 버리고, 그 시체는 이제 야장하라, 들에 버려라,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보건의료입니다. 전염병을 잘못된 정치에 대한 경고 내지 견책으로 받아들였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의식이 있어요. 왠지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또는 자식들이 아프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의료를 담당했던 걸 뭐라고 했느냐? 고구려는 시의라고 했어요. 의사죠. 백제는 약부, 의박사, 채약사, 주금사. 통일신라 때는 곤봉의사, 내공봉의사, 의관, 국의, 승의, 의박사라고 했습니다. 특이할 점은 통일신라와 백제에서의 의박사 동일한 어떤 명칭이 나오게 되죠.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다음 중 삼국시대에 의료를 담당한 사람의 짝지어진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이 시험 출제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고구려 시의, 백제, 을박사, 통일신라, 뭐 여러 가지. 가장 많은 거 빼고 고구려하고 백제만 외우시면 통일신라는 해결되겠죠.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보건의료입니다. 전염병의 유행에 대한 기록이 한 20여 회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의학 행정을 총괄하는 대의감과 한림원의 한림원 의관, 서민의 구려 사업을 담당하는 제위보, 이게 또 가끔 나옵니다. 고려시대 서민의 구려 사업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냐? 제위보입니다. 그리고 동서대비원, 해민국 등에는 의원 전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감염병, 장테푸스, 천연두, 콜레라 등이 유행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염병이 한번 퍼지면 다 위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선말 서구 보건의료의 도입입니다. 가보, 을미개혁이에요. 서구식 공중보건 사업을 채택합니다. 이때 전염병을 국가가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자, 인정하기는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이 조선말부터 일제시대 우리가 원치는 않았는데 외세가 온 거죠. 근데 그것에 의해서 뭐 그렇게까지 뭐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이제 사실을 좀 얘기하면 이런 어떤 서구식 공중보건 사업이 채택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광해원, 제중원이 설립이 됐죠.
한국 최초의 관리병원입니다. 1894년 조선정부의 재정 곤란으로 처음에는 이 재중원을 조선정부가 만들었어요. 광해원을. 근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국 북장로 선교회, 그 당시 미국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선교를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장로교회에서 많이 왔는데 거기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넘긴 거예요. 운영을. 그러다가 1904년도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칭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원래 그 근원은 광해원, 재중원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그 아픈 역사입니다. 정말 매번 강의를 하면서도 참 좀 화도 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일제하에 보건의료죠. 식민지 인력 구조를 유행하기 위해서 전염병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무슨 얘기냐? 건강하게 키워서 전쟁 보내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그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관리병원,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 이게 어딘 줄 아시나요? 이것이 바로 서울대병원이에요. 그 당시 일본은 일본 지역에 한 4개 정도의 어떤 그 국립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병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제5의 일본 국립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마음 아프게도 경성대학입니다. 그게 바로 서울대의 전신이죠. 그리고 용산철도병원, 소록도 자해의원, 소록도 병원은 지금도 한센병원, 나병 환자들 있죠. 이런 4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도 및 지방에서 운영하는 국립병원들, 기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병원들. 그러나 중요했던 것은 이런 어떤 현대식 병원이 일본인과 일부 부유층에서만 이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 보건의료 드디어 해방을 합니다. 1945년도에서 1961년. 해방과 동시에 또 미군정이 실시가 되죠. 어찌됐든 간에 1945년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또 1950년도 6.25 전쟁이 있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미흡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는 북한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당시 보건의료 체계가 북한이 훨씬 좋았습니다.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1978년도 정도에 77년도에 우리 건강보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 1961년에서 76년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죠. 왜 갑자기 경제개발 계획이냐? 이 경제는 이 보건과 비례합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보건 수준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일단은 깨끗한 거 먹죠. 깨끗하게 옷 입고 깨끗하게 씻고 그러니까 보건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산업화의 절정기죠. 이때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보건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 당시 1977년도. 그 당시는 청십자 보험이었어요. 청십자 병원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이런 보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의촌 해소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농촌이나 어촌에 의사가 없는 곳을 없애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의사의 반이 해외로 가고 서울 외에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확충되었습니다. 낙후된 의료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때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변화입니다. 의료보험의 정비가 있었어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죠. 아까 1977년도에는 시범 사업을 했어요. 시범 사업, 보험에. 근데 이제 드디어 1980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정말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보험제도가 됐죠. 그리고 이 당시에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퇴직 후에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보건 문제. 이건 어떤 또 산업장의 산업보험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 쓰러졌을 때 회사와 그 보험에서 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강화. 환경 문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아까 공중보건에 어떤 혁신이 있었다고 하는데 건강 증진이죠. 건강 증진. 건강 증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 질병 패턴이 변화됐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감염병이 중요했습니다. 막 갑자기 막 시름시름 앓고 죽는데 그걸 자꾸 옮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감염성보다는 비감염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또 주기가 바뀌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감염병의 시대가 또 왔어요. 이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이것도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소득 분배 개념이 확산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양극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또 너무나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양극화입니다. 소득 분배 개념이 이렇게 양극화돼 있다니까 건강 부분도 양극화돼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 훨씬 잘 살죠. 못 사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 사업이 시작되고, 우리도 한번 건강하게 잘 살보자. 뭐 이런 것들. 환경 오염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거죠. 물리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IT와 연관해서 굉장히 그 좋은 기기를 활용해서 물리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죠. 2000년대 이후입니다. 각종 사회보장 및 안전체계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 웰빙이 중요해요. 이제는 뭐 많이 뭐 벌고 뭐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좀 즐기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소가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표현을 달리하면 저출산, 고령화예요. 노인은 많아지고 아기는 적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병 패턴의 변화입니다. 순환기 및 악성 종양의 증가, 그리고 신종 전염병의 발생. 코로나죠, 이거는. 순환기 및 악성 종양의 증가는 우리 그 물리치료, 재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재활의학.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역사, 뭐 의료 부분에서, 제약산업 부분에서, 건강보험에서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어떤 위에 요 한 4가지 정도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에요. 요 그 정부에서는 한참 또 뭐, 의료, 관광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국가 치매 책임제,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지침.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학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의 어떤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너무나 중요하죠. 건강보험. 특히 요즘에는 치매 관련해서 국가 치매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에 의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또 생겼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래서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거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치매 노인 보장을 받고 있고요. 65세 미만인 청년들도 가끔 이제 혈관성 치매라든지 그리고 알코올성 치매 이런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의 무료로 이제 치료가 받을 수 있는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떤 거랬냐면은 첫 번째,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키워드는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 예방, 뭐 여러 가지 건강 증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라고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1차 보건의료 중요합니다.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는 필수적인 의료예요. 필수적인 의료. 나중에 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1차 보건의료랑 좀 헷갈리는 게 1차 예방입니다. 예방. 1차 예방. 자, 1차 예방이 있으면 2차 예방이 있고 3차 예방이 있어요. 자, 3차 예방은 재활입니다. 2차 예방은 치료, 1차 예방은 백신, 예방접종,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1차 예방과 1차 보건의료는 다릅니다. 1차 보건의료는 필수적인 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들. 2차 보건의료는 조금 더 큰 중급 병원들, 3차 보건의료는 굉장히 대형 종합병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전달 체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 체계. 가깝고, 요 1차 예방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1차 예방은 백신, 예방접종, 2차는 치료, 예방, 3차 예방은 재활입니다.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서양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들 잘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통적인 것은 고대는 이거 죄였다. 질병은 죄다. 뭐 이런 의식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있죠.